몇십만 원씩 나오는 분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12월 사용분이 올해는 2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DM이 한 30개가 넘게 온 거예요. 폭주했어요. 문풍지, 뽁뽁이 붙이기, 신문지 붙이기 이런 거 안 해요. 도움 되겠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멘토 구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이거 찍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도시가스비를 스토리에 올렸는데 DM이 한 30개가 넘게 온 거예요. 폭주했어요. 도시가스가 2년 연속으로 너무나도 낮게 나와서 12월 사용분이 올해는 2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3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가스비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것과 직결되잖아요.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가스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짜잔! 1월 청구 요금이 23,310원이에요. 11월 한 중후반부터 12월 중후반에 쓴 게 지금 1월에 청구가 된 거거든요. 저희 집은 30평대 아파트고 지어진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예요. 제가 작년에 이 아파트 처음 와서 겨울을 나고 이번이 두 번째 겨울이거든요. 작년에도 1월 청구 요금이 3만 원대였고 그 다음에 7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2월이 한 3, 4만 원대로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너는 신축 아파트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신축 아파트가 단열이 좀 잘 돼 있잖아요. 구축 아파트보다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직전에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거기는 20평대였어요. 여기는 30평대예요. 한 7평, 8평이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보다도 더 줄어든 거예요. 제가 이사를 오면서 몇 가지 좀 바꾼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소하지만 소소해요. 소소 강조 알려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문풍지, 뽁뽁이 붙이기, 신문지 붙이기 이런 거 안 해요. 미관을 좀 해치기도 하고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듣고 오늘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로 줄여봤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일러를 끄지 않아요. 저는 보일러를 그냥 계속 켜둬요. 만약에 보일러를 끄잖아요. 희망 온도가 예를 들면 22도였는데 껐어. 20도로 떨어졌어. 다시 켰을 때 2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요. 장시간 외출을 하거나 며칠씩 집을 비우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보다 한 2, 3도 정도를 낮춰놓고 가요. 희망 온도보다는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보일러는 완전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대기 상태? 동파가 되거나 그럴 위험까지는 없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보일러를 틀 때 거실, 큰 방, 작은 방 두 개에서 크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일부는 다 꺼두냐라는 질문도 받았거든요. 일단 저는 꺼두진 않아요. 다 밸브는 열어놨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출 모드로 돌려놨어요. 겨울 내내 그냥 외출 모드로 두는 거예요. 사실상 보일러가 돌아가진 않죠. 제가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차피 안방에서 다 같이 자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돌아갈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보일러를 가동하든 외출 모드를 하든 계속 변동 없이 유지를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팁은 희망 온도를 21도로 맞춰놔요. 몇 시간 정도 외출을 한다. 한 1도 정도 낮춰놓고 가고요. 장기간 여행을 간다. 한 18도, 19도까지 딱 낮춰요. 그럼 언제 한 번씩 돌리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집안이 되게 끄급하고 습할 때가 있잖아요. 맨발로 다녔을 때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1시간 정도씩만 좀 돌려요. 실내 온도가 21도면 1도만 올려서 돌려요. 바닥이나 이런 게 좀 뽀송해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한파주의보 내려져가지고 공기가 유난히 너무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1시간 정도 똑같이 또 돌려요. 아니 21도면 너무 춥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집의 상태가 신축이라서 단열이 잘 되는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혹은 오래된 빌라여서 되게 외풍이 심하다든지 다 다를 거예요. 날 것 그대로 실내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21도는 너무 추워서 안 돼. 난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분도 계실 거고 어린 아이를 키운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들 한겨울에 어른들보다 좀 춥게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저희 시 형님 같은 경우는 19도로 해놔요. 19도로. 40평대인데요. 이번 달에 얼마 나왔냐고 물어봤거든요. 10,000원대 나왔대요. 근데 형님네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고 거실이 있잖아요. 총 5군데인데 3군데를 꺼뒀다고 하더라고요.
꺼둬도 동파가 안 되는 집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희망 온도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세 번째 팁은 열탕 온도를 45도씨로 설정을 해놨어요. 사실 작년에는 50도로 해놨거든요. 저번에 보일러가 한번 고장이 나면서 고치면서 이 온도를 45도로 이제 설정을 바꿨었어요. 그러고 잊고 있었는데 뭔가 샤워할 때 옛날에는 엄청 뜨거운 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샤워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되게 기분 좋게 따뜻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온도가 이제 45도였어요. 5도씨만 내렸는데도 확실히 더 뜨겁게 올리질 않으니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온도 설정이 40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60도, 70도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몸이 익어요.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뜨거운 온도로 우리가 샤워하진 않잖아요. 찬물을 약간 섞어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보통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45도 정도로만 데워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팁은 잘 때 가열식 가습기를 튼다는 거예요. 네,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글보글 끓이고 가열된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훈훈하고 빠르게 퍼지는 장점이 있어요. 안방에서 보통 틀어요, 잘 때. 희망 온도를 21도로 해놔도 1단 기준으로 한 10시간 정도를 트는데 보통 한 22도에서 23도로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작년에도 틀었는데 올해 왜 줄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온도 감지 센서 근처에서 제가 가열식 가습기를 틀었더라고요. 작년에는 가열식 가습기를 창문 옆에 이 온도 감지 센서랑 조금 멀어진 곳에서 틀었어요. 보통의 개별 난방, 이 도시가스는 어떻게 실내 온도를 감지하냐면 도시가스 조절기 있잖아요. 그 하단에 보면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수증기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온도 센서 감지기가 여기 있으면 바로 그 아래에 가습기를 트니까 이 온도가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보일러가 많이 돌아갈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탄소 매트를 쓰거든요. 1단으로 틀고 자는데 등은 따숩고 공기는 따뜻한 이제 수증기가 나오니까 훈훈하고 잠이 솔솔 잘 오고. 마지막 팁은 방한용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24도 5도 해놨어. 근데 집에서 반팔 입고 헐벗고 다녀. 그러느니 수면 잠옷 입고 따뜻한 거 걸치고 실내화 같은 거 신고 이러면서 실내 온도를 좀 더 낮춰도 괜찮은 거죠. 21도를 유지하려면 제가 집 안에서 헐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보통 히트텍 입고 있고 잘 때는 수면 잠옷 무조건 챙겨 입고요. 아이들은 이불 막 차잖아요. 내복 위에 수면 조끼를 따로 입혀요. 아이들이 성인보다 체온이 좀 높잖아요. 유찬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매트를 1단으로 트는데도 되게 더워해요. 꺼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수면 조끼만 입어도 보통 실내 온도가 가습기 틀고 보일러가 한 23도 정도로는 되니까 쾌적하게 잘 자는 편이에요.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여행이나 이렇게 장기간 비우고 돌아왔을 때 희망 온도를 한 3도 이상 올려야 된다. 몇 시간 주구장창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폭탄 나와요. 딱 1도만 올리고 보일러가 가동이 되잖아요. 바닥에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온기는 돌잖아요. 나머지는 차라리 전기 히터 같은 거 한 30분, 1시간 틀어놔서 그냥 전체적으로 공기가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간음을 줄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는 8평 원룸에 사는데 저보다도 많이 나온대요. 어떤 분은 10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몇십만 원씩 나오는 분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한 1, 2만 원씩만 절약해도 얼마예요. 놓친 팁이 있었다면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스비 절약 꿀팁을 나눠봤는데요. 도움 되겠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